그러니까 여성들한테 비아그라를 처방도 해주고 저는 가끔 먹어보거든요. 먹으면 지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orgasm 느끼기가 더 좋아지는데 이게 질벽에 NOS 이소연이라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질벽에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질 해벽을 보면 질은 보통 때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 질벽하고 뒤 질벽이 붙어 있고 봤을 때 H 모양이고 질하고 자궁 사이는 질과 있고 압력에 대해서 확장성과 정성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질의 앞쪽이 원이라고 하는데 앞쪽이 뒤쪽보다는 훨씬 그 신경이 그 발달돼 있기 때문에 G스팟이나 T스팟, A스팟 이런 거 얘기할 때 특히 T스팟하고 G스팟 이런 것이 다 클리토리스, G스팟, T스팟 여기가 다 엔테리오골이니까 엔테리오골이 앞쪽에 있거든요. 이게 성감하고 관계된 이유가 거기가 신경부가 많고, 그다음에 스캔스더프가 페리레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피메일 프로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때 여성 사정에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정액이 남자와 소리처럼 똑같은 액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 사정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게 이제 불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불바라고 할 수도 있지만 CU, 그러니까 클리토로 유레스럴 컴플렉스 내지는 클리토럴 컴플렉스로 여기가 전부 다 클리토리스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성이랑 오르가슴 중에 이제 기능표를 보면 질 오르가슴은 여성의 성감 중에 질 앞쪽에 있고, 성교 중에 총괄을 통해서 음액이랑 요도랑 그다음에 전방 질병 사이 회복적, 역동적 상호작동을 검사할 수가 있고, 그때 혈류량이 증가하는 걸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리토로 유레스로 비지널 컴플렉스는 질 오르가슴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를 자극해야지 질 오르가슴을 유발하지 질 오르가슴만 갖고 오르가슴이 잘 오르진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질 오르가슴 할 때 코벨트 플렉서스라고 하는데 펌핑 효과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삽입만 했을 때 오르가슴 잘못 느끼는 이유가 이 코벨트 플렉서스를 음경이 작업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액의 뿌리가 앞 자극이랑 치골이랑 이런 것에 압박을 하는데 이 코벨트 플렉서스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글랜스고 유레스라고 버전이니까 이게 CUV 컴플렉스고요. 이 음경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코벨트 플렉서스거든요. 그러면 음경이 들어갔을 때 이거 음액이잖아요. 그러면 코벨트 플렉서스가 이 음경 이 아래쪽에 이게 베스티뷴이거든요. 이 베스티뷴하고 음경 글랜스하고 이 사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발기가 되면 이 코벨트 플렉서스랑 베스티뷴이랑 그다음에 오프라 카보너스랑 이쪽에 다 혈류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증가를 하게 되면 훨씬 음경이 이 코벨트 플렉서스를 자극해서 펌핑 효과가 더 있어서 사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반드시 여성이 음액을 자극해서 발기가 될 수 있도록 자극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칼라도프라를 보면 이게 클리토럴 바디고요. 이게 코벨트 플렉서스고 이게 베스티뷴 벌브입니다. 이쪽에 여성이 오르가슴 느끼면 혈류가 친다는 거죠. 질도 이렉타일 서킷이는데 퍼스트링하고 세컨드링이 있고 여기가 다 컨트랙션 한다는 거예요. 피메일 이렉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를 배워간다고 하면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여성을 충분히 애무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애무를 해서 남자들처럼 음경이 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발기를 할 때 이 글랜스랑 베스티뷴이랑 옆에 있는 오프라 카보노사랑 다 발기가 되거든요. 만약에 발기가 안 됐을 경우 음경이 여기 왔다 갔다 했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데 조금 더 발기되고 풀 발기됐을 때 이 사이로 음경이 들어간다고 하면 남성이 느꼈을 때 굉장히 만족하고 꽉 차는 느낌이 들고, 여성이 훨씬 이 클리토리스나 G스팟이나 이런 쪽 전부 다 그 러빙 마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여성이 이쪽에 혈류가 갈 수 있도록 발기가 되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섹슈얼 리스폰스는 대부분 페니스에 의한 질의 자극으로 생각했어요. 요즘에 피메일 이렉션을 위해서는 페니스에 의한 질의 자극이 아니라 폴리 이렉션된 클리토리스 전체에 대한 러빙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orgasm 못 느낀다. 그러면 일단 폴 이렉션된 클리토리스가 안 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적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남자의 불충분한 애무나 불충분한 자극이거나 여자의 혈류거나 호르몬이거나 뉴로트랜스미터거나 블러드 베슬이거나 이런 거죠.
풀리 이렉션된 클리토리스를 의학적으로든 뭐 호르몬적으로든 아니면 화학적으로든 뭐 피지컬하게든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여성 오르가즘을 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뭐 약물들, 기계들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리토리스를 그래서 성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클리토리스는 이것만 클리토리스라고 했는데 성학적으로 봤을 때는 글랜스, 샤프트, 프레피스, 크로라, 베스티뷸라 발브, 레스라 스폰지를 G스포지라고 하거든요. 가솔리스 밴드, 페리니얼 바디, 클리토랄 커미셔, 라비알 마이노라, 프레눌룸, 껍쳇, 하이벤, 파라이레스랄 글랜드, 펠빅 플로 머슬, 서스펜스 리가멘트, 라운드 리가멘트도 못 풀어드렸습니다. 18개가 다 성학적으로 클리토리스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오르가즘 느끼려고 하면 이것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비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오르가즘 느끼기 위해서 이 클리토럴 컴플렉스를 잘 활성하게 해주고 피가 고이게 해주고 여러 가지 위에 있는 뭐든 다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러빙을 했을 때 오르가즘 느끼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은 저도 몰랐던 이름도 있는데 뭐 포스트리 커미셔, 클리토럴 프레피스, 클리토리스 프레놀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클리토리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런 거를 준비해서 해주고, 이제 베스티뷸라 벌브에 대해서 실은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베스티뷸라 벌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스티뷸라 벌브에 이건 클리토리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베스티뷸렉tom이 뭐 이렇게 베스티뷸라이티스, 외음부통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게 베스티뷸라 벌브가 나오는데, 이 베스티뷸라 벌브는 질의 사이드월이 있거든요. 레터럴에 있는데 이렇게 변해주세요. 그래서 이 오르가즘의 플랫폼은 이게 스웰링 했을 때 남자의 음경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이 베스티뷸라 벌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뇌는 최고의 상관인데 이제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뇌가 최고의 상관이라는 생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르가즘 느끼면 뇌가 불꽃놀이처럼 펑셔널 MRI를 찍으면 뇌가 그냥 불꽃놀이처럼 색깔을 입혀요. 엄청나게 그 노란색으로 보이는 되게 도파민 시스템이 다 좋아. 이렇게 다 불꽃놀이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플레저 센터가 다 활성화됐을 때 쾌감 느끼는 거고, 이때 뇌에서 분비되는 게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것들이 다 분비가 되고, 이게 여성의 쾌감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믹하게 되면서 루포 플레저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 도파민은 쾌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옥시토신은 일치감, 엔도핀은 기쁨, 그리고 세로토닌은 평화를 일으킬 때 뇌가 오르가즘 느낄 때 이런 호르몬들이 다 관여를 하고, 여기에 뭐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약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충하는 약물을. 특히 뉴클레우스 아콘벤스가 도파민 증가할 때 중독 상태가 같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돈이든 음식이든 물이든 중독이 된 약물이든 섹스 중독이든 우리가 중독 상태가 되면 이 도파민의 뉴클레우스 아콘벤스 이 에어리어가 플레저 센터인데 거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고요. 생식기 감각과 뇌로 보면 이제 오르가즘을 일으키려면 일단은 93%는 음액이 관여하고 63% 질, 35% 자국이 있는데, 저 꼭지, 뒷불도 오르가즘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뒷불을 자극했을 때 파라센트럴 로블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토리스, 베지나, 서빅스가 다 오르가즘에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를 적절히 잘 자극해줘야 되고요. 오르가즘 동안 그 뇌 활동을 보니까 오르가즘 중에 한 10초 정도 뇌 MR을 찍었더니 이런 부위가 다 활성화되고, 특히 뉴클레우스 아콘벤스나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는 오르가즘도 활성화되고, 도토사 테그멘탈 에어리어는 도파민을 방출하고 이것이 오르가즘을 촉진하고, 그리고 이럴 때 통증 역치가 상승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되고, 페리 아퀴덕탈 그레이나 도사 라이프는 통증 완화 시스템, 엔트리 싱귤레이트 레인지라고 있으면 오르가즘과 통증이 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르가즘 느낄 때 그 고통을 느끼는 얼굴하고 똑같이 나오는 걸 그 척수동으로 한다고 해요. 아미그달라나 포스트 하이포스라는 때는 심박수나 혈압을 증가시키는데 오르가즘 동안 이게 구강신경이 활성화되는 이유고, 히포캠퍼스가 활성화되면 섹슈얼 판타지가 만들어지고, 파라멘티큘러 뉴클레우스에서는 옥시토신을 방출하는데 이 옥시토신이 남성의 사정할 때 신경 전달을 주로 작용해요. 그래서
PVN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사동이 된다 그래요. 만약에 사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에어리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뉴클레스 아크비아스는 도파민을 방출해서 행복감을 활성화시키고 손에는 근육의 장력을 기여해서 이런 근육 긴장이 오르가슴에 감각적인 즐거움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싱귤레이트 코텍스는 심박수, 혈압, 동공, 통증 역치와 관계가 되어 있고 이런 쾌감이 있는 터치나 미각, 후각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슐라 코텍스는 비주얼 필링에 관여를 하고 아미그달라나 히포캠퍼스는 오르가슴 아우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오르가슴 해방 쪽이나 기능 쪽에 어떤 이해를 원하거나 거기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가슴이 있다 그러면 심리치료가 들어야 되는데 오르가슴에 이제 존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성과 여성이 화물용으로 특징 짓는 성적인 경험의 장점, 뇌와 마음과 골반 생식기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트거스 유니버시티의 그 베이사를 굉장히 커미사를 유명한 이 사람도 오르가슴은 긴장을 풀고 만족감과 이용감 만드는데 피크 강도에 대한 즐거움 감각과 흥분의 축적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가슴의 성적인 반응은 그 이스트 런던 대학에서 커플을 상대로 연구했더니 오르가슴 빈도는 파트너의 소득,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파트너의 매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존하고 남성의 유머 감각도 오르가슴 빈도로 증가시킨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오르가슴 강도는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남성 파트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일주일에 섹스를 몇 번 하는지 그다음 성적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1966년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를 그렸죠. 이기듯이 남녀 여천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성관계할 때 이 성적 반응을 했더니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이 어라우저를 입고 플라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적 흥분해서 남자랑 여자랑 혈관이랑 그 남자의 음경과 여자의 음액에 혈관이 충혈돼서 충분히 발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르가슴이 느끼면서 머슬 컨트랙션하고 그다음에 피가 빠지면서 레솔루션 되는 것을 짚어보고 있고 그 위에 카플란이 어라우저를 잡는 디자이어가 있었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휘플이 오르가슴은 꼭 그렇게 가진 않더라 여러 가지 선형으로 꼭 가진 않더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0년에 바스토는 그냥 서플라더라 인티마스도 중요하고 이모션도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오르가슴에서 여성의 성적 반응에 대해서 그렸고 카플란과 마스터스 존슨과 라울란과 리드와 파스토는 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고 약간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오르가슴이 중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습니다. 오르가슴이라고 느끼려면 일단 치고 있는 걸거니 0.8초 간격으로 한 3번에서 10번 정도 수축하게 되고 의식이 변질이 있으면서 남성이나 여성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동공이 확대되고 콧구멍이 커지고 목의 근육이 긴장하고 열이 나고 있고 이 오르가슴은 미국에서는 끝띠모르라고 그랬고 스몰데스라고 표현하는데 프론탈 로브가 하이폭시아에서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이나 마약이나 사고, 마취 등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비슷하고 거의 죽음에 가까웠던 임사체험하고 비슷한 그런 희열과 유체 이탈과 유사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가슴 장애는 단일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들 특히 관계, 스트레스, 물, 불안, 약물, 기저질환 관계가 있고 1차장애하고 2차장애가 있고 모든 여성이 반드시 오르가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오르가슴 장애는 오르가슴 장애가 있다 그럼 환자를 임상적으로 만났을 때 일단 성적 경험을 물어보고 걱정이 있는지 디자이어가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시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설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플리시트 모델이 일단은 환자한테 너 괜찮다고 오르가슴 못 느끼는 거 그냥 너만 못 느끼는 거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못 느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티드 인포메이션 오르가슴 장애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생기는데 너는 보호하니까 이런 것이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성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서제션 지금 당면한 문제를 평가하고 그 해결책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일단 시도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인텐시브 세라피 점주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하든 성치료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것이 제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냐면 되게 이제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박혜성의 성비카 TV 유튜브를 만드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그 환자랑 강의하면서 상담하면서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주고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서치해보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올가슴 기능 장애가 계속 오래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올가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임신 중에 올가슴 경험하면 애가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 성교 중에 올가슴 못 느끼면 임신되지 않는다. 여성이 질성교를 통해서 올가슴 경험하지 못하면 그녀에게 문제라는 것이다. 여자가 파트너와 올가슴 경험할 수 없지만 자의를 통해서 경험하면 파트너에게 문제라는 것이다. 여성 올가슴은 파트너가 여성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줘야 됩니다. 올가슴 장애를 평가할 때는 그 성기능 지수나 이런 설문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제 한국판 피메일 섹슈얼 펑션 인덱스인데 피메일 섹슈얼 펑션 인덱스인데 이것은 이제 설문지가 있는데 이 설문지 중에 11번, 12번, 13번이 올가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설문지를 이제 검사한다든가 FSDS라고 피메일 섹슈얼 디스트레스 스케일이라고 있는데 얼마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런 설문지를 한 다음에 환자한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올가슴 장애가 있으면 이제 치료를 일단 커플 치료가 아까 말한 대로 그 클리토리스를 잘 자극해야 되는데 클리토리스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 올가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커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잘 듣고 감정 표현도 해야 되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서로 노력도 해야 되고 파트너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가르쳐주고 섹스토이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CBT인데 인지행 행동요법인데 성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지식들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자기 자극을 자기가 클리토리스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 자기 성관계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자극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섹슈얼 판타지나 바이브레이터 스타일로 할 수 있고 워크숍이나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유행위가 그 디렉티드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하는 자유행위가 여성의 90%에서 올가슴 장애를 치료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올가슴 장애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클리토리스 위치 가르쳐주고 클리토리스를 어떻게 자위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치료 90%입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한 스티뮬레이션이 올가슴 장애에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섹스토이를 쓰거나 본인 자위를 잡을 수 있게 생각을 바꾸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고요. 마스터베이션 테크닉이 이제 클리토리스 먼저 자극하고 그다음에 소음순,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입술도 같이 자극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뢰 또는 자유 기구를 주고 아니면 사이트라고 판타지 사용하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샷센 웨이브라고 밖에 있는 업체에서 만든 그러니까 수입한 자유기구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바이브레이터 위주로 자유기구를 만들었는데 바이브레이터로 했을 때 음액이 너무 자극적인 경우는 이렇게 에어웨이브가 있어서 클리토리스를 여기다 넣으면 쑥 넣게 되면 옛날에 그 클리토럴 디바이스라고 에로스 CTD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리고 그다음에 우머나이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돈 많이 벌었는데 거기 우머나이저 도시는 1월 걸리거든요. 여기에 클리토리스 자극해서 넣으면 그 진동에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한 3-4분 걸린다고 하면 이 에어웨이브로 하면 거의 1-2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요. 이거는 클리토리스만 자극하는 거고 여기는 지스팟을 질환을 넣어서 지스팟을 자극하면서 여기가 클리토리스에다가 석션 네가티브 표현을 하는 거고 이렇게 클리토리스에 혈류량을 증가시키면서 감각을 예민하게 변화시키는 기능이고 이거는 이제 G스팟과 U스팟과 클리토리스를 같이 자극할 수 있는 섹스토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환자들한테 티칭을 시키고 저는 병원에서 섹스토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올가슴 장애가 잘 알면 비교적 치료가 쉬운데 그 이유가 섹슈얼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성적은 미성숙이나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충분한 자극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메디케이션이나 크로닉 디스가 있을 때 이것을 원인 제거를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다 해주면 됩니다. 올가슴 장애는 여성에게 하이퍼섹슈얼, 그러니까 어라우설 디소드 다운트
두 번째, 그러니까 성욕창이 다음 두 번째인데 이두 가지로 치료할 수 있거든요. 질병이 있으면 질병 치료하고 증상이 있으면 증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 오르가슴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으면 그 요인을 제거하면 특히 먹는 약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건 이게 오르가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약을 붓거나 해주면 되고 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이것이 다 설문지에서 설문에서 나온 거 봐가지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의사들은 이제 약물 처방을 하는데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불안이 있는지, 골반적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특히 하이퍼 펠빅 머슬이 하이퍼 액티브한 경우, 그러니까 골반적 기능이 과할 경우는 물리치료를 하거나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 하거나 질이나 직장에 디아제팜이나 아크로펜을 넣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어쨌든 질에 이런 신경 안정제 같은 약을 넣거나 보톡스를 꼭 처방해주셔서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골반적 기능 부전이 있거나 그래서 물리치료도 해주고 오르가슴에 영향이 적은 약을 주고 오르가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테스토스테론이 피검사를 때 처음에 온다 환자가 온다면 피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낮다. 테스토스테론도 고쳐줘야 되는데 아직 여성을 위한 FDA 승인 테스토스테론 제품이 없기 때문에 남성